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부회의전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간단한데요.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이 계산 구조를 모르시고 어떻게 하면 증여를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들만 많이 하시는 상담자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간단한 계산 구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구조는 복잡하지만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것만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라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법은 현행 10년 주기의 증여 설계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는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합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증여를 받으면 10년 내에 만약에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누진세율로 또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자가 증여를 하고 나서 상속이 발생했다. 증여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계산을 할 때 10년 전에 증여한 거를 상속 때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산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은 10년,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상속세 계산 구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호흡이 필요해요. 지금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가고 10년 호흡으로 증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초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한다는 얘기가 이 10년이란 시간을 미리미리 벌기 위해서란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길기 때문에 미리 10년 주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빨리빨리 증여를 실행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이제 증여세 계산 방법 볼 텐데,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를 이제 얼마를 줄 거냐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현금인 경우는 그냥 주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의 평가가 명확하죠. 하지만 증여할 현재 시가평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에 있습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바로 그 당일의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많이 증여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처 단지 내에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쓴다라는 거, 이런 것들 기본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죠. 하지만 뭐 사무실인데 그것만 별도로 있거나 단독주택이다 라고 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적 평가 방법인 뭐 기준시가, 즉 단독주택 가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가평가를 어떤 거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서 계산을 했을 때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평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세의 기본적인 접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절세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개념만 먼저 보실게요.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있습니다. 뭐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증여하시는 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산식이 나와 있지만 저는 보라고도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런 거 있으신 경우 거의 없죠. 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여에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산식들이 선생님들이 접근하는데 괜히 이제 일종의 방지턱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전혀 무시하셔도 좋다. 그리고 채무 부담액. 그렇죠. 증여는 무상이에요. 돈을 안 지불하고 순수하게 증여하는 거를 이제 증여라고 하는데 채무 부담액이 껴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채무는 유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이 채무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게 뭐가 있냐면 부담부 증여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채무가 6억이에요. 그러면 순수 증여분은 4억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이니까 채무를 넘긴다란 말은 뭐냐면 유상으로 판다라는 개념이라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선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세금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부담부 증여라는 일종의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채무가 알고 봤더니 6억이다 라고 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죠? 4억이 되는 거예요. 4억으로 가지고 다음 계산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산가액. 이게 이제 세무조사 때 많이 걸리는 건데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쳐서 계산한다. 그게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일 경우에요.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모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 형태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머님으로부터 다시 2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에다가 플러스 2억에서 3억을 받은 걸로 계산을 하고 나서 예전에 1억에 받았을 때 냈었던 증여재산 그 세금을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부모는 하나의 1인으로 봐가지고 자녀가 받았을 때 다 합쳐서 계산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럼 부모가 다 부가 줄 만큼 준 다음에 모가 그 다음에 줄 만큼 줘가지고 분산시키는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 많이 합쳐질수록 합산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10년간 호흡이에요. 또 10년간 호흡으로서 배우자에는 6억 원. 배우자가 6억 원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죠. 이게 각각 6억 원이에요. 1억에 갈 때도 6억 원이고 1억에 갈 때도 6억 원입니다. 이 둘이 합쳐서 왔다 갔다 6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억에 남편이 아내에게 줄 때 남편이 증여자고 받는 사람이 수중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줄 때는 아내가 증여자, 남편이 수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6억 원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좀 빼줍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더 절세를 하고 시가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생각보다 부동산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500만 원 한도로 차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4억 원이었는데 증여재산 공제 여기서 5천만 원 적용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녀가. 그러면 3억 5천이네요.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3억 5천만 원이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조니까 20% 구간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럼 20%면 7천만 원인데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니까 6천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생략 가산액은 뭐냐면 이 받는 사람이 세대를 생략하고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자가 줄 때는 이 세대 생략을 한 게 아니죠. 근데 조부모가 이 말 그대로 손주에게 바로 줬다. 그러면 이 세대를 생략을 했다 그래가지고 가산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붙죠? 30%가 더 붙어요. 그러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활용한 절세 팁도 있어요. 다음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를 하면 40%가 돼요. 그러니까 30%가 일반적인 값인데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면은 40%로 더 많이 가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셈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대부분 기납부 세액공제는 예전에 증여를 줬었고 10년 이내에 합쳐서 계산할 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뭐 1억 원을 냈다 그러면은 1억 원을 빼주세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추가된 것들만 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냈던 거 합산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인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외국 법령에 따라서 부과받은 증여세가 있으면 그걸 빼주겠다는 얘기고 거의 적용 안 돼요.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무조건 적용되는 건 이거죠.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3%를 빼주게 되어 있어요. 앞서 보신 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6, 3, 18, 180만 원 빼주는 겁니다. 180만 원 빼주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붙는데 신고 늦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과소신고는 10%, 그 다음에 무신고는 20%. 그 다음에 납부는 개정이 됐죠.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만분의 2.2. 그러니까 1년 했을 때는 한 8% 정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부분 가산세는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 발생했을 때 이 가산세들이 붙죠. 그리고 나서 납부할 세액이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 돈을 이제 뭐 분납을 하든 뭐 연부연납을 하든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서 끊어서 낼 수도 있고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낼 수도 있는 게 증여세 계산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다른 강의들에 대해서도 응용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 모르시면 또 보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